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지금 4학년 1학기 단원평가 곱셈과 나눗셈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 큰 수의 곱셈과 나눗셈, 큰 수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오답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되게 짜증도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곱셈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하고 재밌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나눗셈의 몫을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조금 감각적으로 큰 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려면은 어떤 수에 10을 곱했을 때, 그리고 100을 곱했을 때, 1000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을 좀 쉽게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완벽하게 좀 이해가 돼 있어야지 아이들이 지금은 이해하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안 푸는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789 곱하기 10, 0이 한 개 있으면 여기에도 여기도 한 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789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789 곱하기 여기가 0이 두 개니까 여기도 0이 두 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고 아이가 감각적으로 풀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또 이제는 한 번 더 발전을 한다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0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78900, 그래서 0을 두 개 쳐주면 된다. 이 얘기를 꼭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 새로 생 문제들이 나왔을 때 조금 키워볼게요. 아이들이 여기서 실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푸는 경우 되게 많아요. 000, 000, 000, 50, 이게 애들이 찝는 게 연습이 됐어요. 이러면 진짜, 심지어 이러다가 막 내 숫자를 또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아무 감각 없이. 아니면 자릿수를 틀리거나.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풀면 오답이 많아요. 많이 쓰면 오답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0을 3개를 치고 9, 3, 27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풀면 뒤에 더 어려운 계산에서는 반드시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자릿수, 줄을 잘 맞춰서 써야 돼요. 자릿수를. 여기를 얼마나 잘 쓰는지. 요새 애들 교재를 다 이렇게 삐뚤게 놓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막 전 나이키라고 막 놀리는데 막 위로 올라가거나 삐뚤빼뚤하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릿수를 좀 잘 맞춰서 써주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것들이 또 중요하냐? 글씨 크기, 숫자 크기를 1학년 때는 글씨가 크잖아요. 교과서 글씨도 숫자도 커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4학년이 되면 이거에 맞는 글씨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글씨 크기가 크게 되면은 이 안에 답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년이 지날수록 4학년이면 4학년의 문제집에 맞는 글씨, 그 교과서에 맞는 글씨를 반드시 적어주도록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오답 없이 갈 수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지, 밑에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저한테 이제는 4학년 1학기 계산형 문제라고 보내주시면, 곱셈과 3단원 계산형 문제 주세요라고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 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연습을 저랑 하는 것처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공이 여기가 2개 있고 1개 있으니까 3개죠.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줄을 그으라고 하시고 88은 64, 3개 끝에서부터 3개 적어주고 88은 64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좀 연습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여기 보시면 사실 계산을 연산을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오답이 많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오답이 적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답을 적게 하려면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뭐 아이들이 말을 듣나요? 많이 쓰는 거 싫어해요. 요새 친구들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 싫어하면 오히려 더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소로 쓰고 오답이 없는, 제가 임상 실험을 거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실험을 해보니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잘 따라오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오답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인지 볼게요. 자, 여기는 292 곱하기 2죠. 제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는 좀 감각 있게 앞에서부터 풀어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큰수 나눗셈에 있어서 예상값을 구하거나 약수, 배수 뭐 이런 것들을 구할 때 고학년에 가면서 차라리 앞자릿수부터 푸는 친구들이요, 훨씬 더 정확해요. 어머님들은 이렇게만 푸는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감각적으로 풀 수 있고 더 수학이 재밌어지거든요. 특히 약분 같은 경우도 약수나 배수를 앞에서부터 풀어내는 힘이 있는 친구들이 훨씬 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올림수도 안 쓰게끔 자꾸 유도를 하는데,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는 제가 올림수를 쓰라 그래요. 아니면 왜냐하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올림수를 반드시 써준다. 자, 2는 4죠. 2, 9, 10. 8, 2는 4에서 584 줄 맞췄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292 곱하기 7을 여기다 하면은 막 난리가 나요. 여기 막 올림수 쓰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는 아니지만 오답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이 둘째 줄부터 써주시는 거예요. 또 멀리 쓰면 안 돼요. 여기 쓰고 막 여기 쓰고 막 난리 나면 안 되고, 이 옆에 이거를 자꾸 이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92 곱하기 뭐를 하냐? 70을 하는 거예요. 70. 그러면은 자, 0 들어가죠. 2, 7은 14, 7, 9, 63, 7이 14. 그래서 2040, 440. 그죠? 그러면 여기서 쓸 때는 어떻게 하냐? 뒤에부터 쓰는 거예요. 0, 4, 4.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바로 선생님 이렇게 옆으로 쓰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써서 바로 옮기지 않으면 또 옮겨가면서 틀려요, 애들이. 2, 4, 0, 0, 0. 그리고 끝에서부터 쓰지 않으면 자릿수를 못 맞춰요. 그래서 바로 옆에다 쓴다. 그리고 1의 자리부터 쓴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었어요. 4, 2 하나 올라갔어요. 여기도 반드시 좀 올림수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오답이 확실하게 줄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진짜 오답 주네 이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거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586 곱하기 24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보이시죠? 자, 64, 24. 그래서 올림수, 내림수를 쓸 수 있는 공간도 조금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84, 34, 54, 23. 이렇게까지 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옆에다가 써야 된다. 어디부터? 둘째 줄에 맞춰서. 그죠? 그래서 586 곱하기 뭐 해야 돼요? 네, 20.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0, 그죠? 6이 12, 8이 17, 5이 11. 자, 느끼셨겠지만 여기가 좀 공간이 있어야 돼요. 얘가 자릿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얘랑 공간이 있는 부분에 이제 여기 또 넘어간다요. 그럼 어디서부터 쓴다? 뒤에서부터 0, 2, 7, 1, 1. 그렇게 해서 더해주면 4, 네, 6, 그리고 0, 4, 1.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정확하게 좀 풀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식을 적어줘라. 이거 되게 귀찮은 과정인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틀렸을 때, 그거를 고치는 게 더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가 오답이 생겼어. 얘가 하다가, 여기에서 뭐, 이렇게 했어요. 자, 더하기를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4, 1. 그래서, 틀렸는데 다시 풀어볼래?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 어떻게 하냐? 옆에다 다시 쓰거나 지워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답을 고칠 때 어디에서 틀렸는지 찾아서 거기만 지울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더 귀찮아요. 그냥 다시 할래요. 그러거든요. 내가 오답이 어디서 생기는지 자신이 생각하고 파악을 하는 게 자기주도 공부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다음엔 주의를 해요. 자, 여기를 봤어요. 그러면 어디서 틀렸니? 봐봐. 자, 그러면 아이가 다 해요. 맞는데, 아이고, 여기서 올림수가 없었네? 여기에서 틀렸어요. 여기만 지우고 0을 쓴다. 여기만 저는 볼펜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기만 지우고 0을 써. 그러면은 아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올림수가 있다고 생각했네요. 이렇게 얘기.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 드리는 거, 네. 자, 10의 자리를 한 번 더 써주는 거 강조 드리고, 이 라인을 맞춰주는 것도 강조 드리고, 뒤에서부터 써준다. 오답이 있을 때 오답 정정은 다 지우지 않는다. 어디에서 틀렸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만 지워서 푼다. 네, 푼다. 그 부분만 지워서 푼다. 그래서 오답 정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면 곱셈에 대해서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공부 잘하는 애들도 연산력 좋은 애들도 오답이 생기는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꼼꼼하게 풀 수 있도록 좀 연습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죠. 엄마 말 안 들어요. 이러는데 딱 이게 한 5문제를 주세요. 제가 시험지 보내드리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풀어봐 라고 해서 정말 아이가 5문제 이렇게 안 풀고 맞으면요 걔는 그렇게 풀게 두셔야 돼요. 자기 방식대로. 하지만 5문제에서 틀리는 것이 있으면 엄마 말대로 풀어. 이러면 오답이 확실하게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도 엄마 말을 좀 듣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눗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따빠.